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재건축 규제 등을 담은 법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올랐습니다.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았던 강남 지역의 집값이 강북 인기 주거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월 서울에서 분양되는 물량의 94%가 청약 가점제를 100% 적용받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100%로 상향 조정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내년 가장 유망한 부동산 투자 상품은 토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과 9호 추가 대책 등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토지 시장이 대체 투자 상품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의 60%대에 그쳐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각 부처에 흩어진 전월세 관련 정보를 모으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사가 가능한 정보를 확보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임대료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이 부동산 대책 발표한 이후 실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시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한 건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그리고 통과하고 있는 이번 이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향후 시장 분위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에 부동산 이 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방송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여러분 발빠르게 체크해 보셔야 하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더불어서 또 여러분의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사로 활동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 기다리는 우리 시청자분들 또 많이 계십니다. 그 전에 앞서서 빠르게 좀 뜨겁게 발표가 된 이 개정안 소식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수도권 내에 투기과열 지구 내에만 좀 적용이 됐던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거주자 우선 분양이 이제는 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다양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 시간 관계상 일단 1부, 2부로 나눠서 이제 전해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제 그 오피스텔도 청약이 의무화된다부터 이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가능했거든요. 이제 이것 또한 이제 청약이 의무화된다라는 이번에 국무회의가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동안에 이제 수도권 내 투기과열 지구에서만 적용이 됐던 것들이 이제는 전매 제한하고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이렇게 국무회의가 통과가 됐고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게요. 지금 이제 원래 투기과열 지구하고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완전히 확대가 된 거, 이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된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제는 거의 전국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 분양 같은 경우도요. 20% 범위 내에서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시까지 지금 현재 되는 부분으로 정리가 좀 됐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을 할 때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청약을 넣었다가 와가지고 순서대로 계약을 쓰면 되는데 이제 이것 또한 인터넷을 통한 청약을 의무화시켰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어요. 지금 법은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현장 청약에 따라서 줄 세우기들이 문제가 많았죠. 오피스텔 막 줄 세워서 막 계약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바뀌었고 또한 의무화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좀 기다리면은 그 부분이 정리가 돼서 나오겠죠. 그 전매 제한하고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규정은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가지고 공포가 된 후에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바로 한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대통령령이 바뀌면요, 바로 3개월 있다가 바로 스타트 된다는 얘기. 하위 법령도 개정을 좀 해서 바로 한다는 얘기예요. 곧 스타트 한다는 얘기죠. 법 시행 후에 최초 분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합니다. 이제 사업자들 입장에서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청약한다 그러면 오피스텔도 청약을 들어가면 되겠죠. 국토부는 개정안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달이죠? 다음 달. 10월 중에 이게 이제 그 공포가 되면 바로 3개월 있다가 12월경 되겠죠? 바로 스타트 된다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요즘 편법 증여, 우리 지금 증여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요. 편법 증여와 세무조사가 지금 현재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또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기사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 편법 증여 등 세무조사 8월 다주택자 보유자와 8월에 지난달이죠. 다주택자 보유자와 투기 유도 중개업자 등 286명을 1차로 조사를 했습니다. 1차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자,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302명을 2차 세무조사를 지금 현재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뭐 세금 때문에 투자가 상당히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가 이런 세금 조사 부분 때문에 투자가 잠깐 주춤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잠깐 와요. 자, 그리고 최근 가격이 오른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을 중심으로 부동산 구입자,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30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수입은 없는데 뭐 부동산을 산 사람, 전세를 많이 끼고 산 사람들도 이제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했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그리고 다주택 보유자, 택지 분양권 거래자, 분양권 얘기하는 거죠. 거래자, 소득이 없는데도 부동산을 사는데 많은 돈을 들인 사람 위주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편법 증여나 사업소득을 축소 혐의가 받는 분, 편법 증여했거나 사업소득 축소 혐의가 조금 있는 것 같은 분, 어떤 분이냐면 이제 30대 중반 남성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아버지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중앙 아파트 시가 30억 원대를 증여를 받았을 때 시세의 70% 이하 금액으로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조사 대상이 된 거죠. 국세청은 증여세 탈루로 의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시세의 70%로 증여를 했고 뭐 나머지 20, 30%는 이제 본인이 산 걸로 했던지 뭔가 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요. 개인 사업자인 40대 여성 B 씨도 4년 동안에 서울 서초구에다가 주택 세 채를 사신 거예요. 근데 총 36억 원에 구입을 했는데 사업소득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아파트는 분명히 많이 샀는데 수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 과정에서 사업소득 탈루가 이루어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뭐 투명해서 괜찮아 뭐 이러실 수 있겠지만 작은 거라도 잘못 걸리면 통장을 본인 것만 오픈하는 게 아니라
뭐 본인 거, 그리고 옆에 짝꿍 거, 그리고 자식들 것까지 5년치 통장이 다 은행별로 다 오픈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옛날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 조사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하신다거나 이런 거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더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요.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국에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좀 이루어지고 또 거주자 우선 분양까지 이루어진다라는 점, 그 시행 시기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편법으로 좀 부당 거래를 하는 그 부동산 시장의 거래들에 대해서 좀 정부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의중을 좀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언제나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신하순 대표님의 친절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예, 저희 경기도 광명시 광명 그 역세권에 네. 예, 그 호반 서밋플레이스라고 해서 이제 아비뉴프랑 상가가 같이 제가 이제 들어가는 곳에 입주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 3월 입주 예정인데 이거를 이제 실거주하면서 어떤 뭐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역 역세권의 이 호반 서밋 플레이스 아파트. 지금 이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자, 입주하시기 전에 과연 실거주하면서 투자 가치까지 있는 곳이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죠.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아이고. 자, 주택이 이거 하나인가요? 아니, 좀 여러 다른 분양권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비과세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별개로 세금은 뭐 워낙 복잡하니까 지금 예, 예. 이제 분양권 자체는 비과세가 없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그래서 원래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면 어차피 들어가서 2년 거주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얘는 2년 거주 안 해도 되는 건데 예전에 샀던 거니까 거주 안 하셔도 되는 건데 뭐 다른 거랑 예.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결론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얘 하나였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 2년 보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등기 치고 비과세를 받을 거면 분양권은 네네. 비과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얘 그냥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예. 자, 보시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이 광명역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억 5, 6천 이상 가격들이 올랐습니다. 주변을 상황을 보시자 그러면 바로 이케아 가구로 유명한 회사죠. 그리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뭐 관광호텔 해가지고 뭐 여기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 편의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얘 자체적으로 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린가요, 지금? 아직 예, 영유아입니다. 예. 영유아. 자, 보시면 실거주 하시기에는 학교를 여기 초등학교 여기 하나 있어요.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상당히 불편하죠,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분 입장에서는 실거주에서 거주하시기엔 조금은 약간 그래요. 아침마다 일로 이제 왔다 갔다 해줘야 되니까 초등학교는 데리고 다녀야 되죠. 일로 초등학교 다니고 뭐 중고등학교 일로 간다고 해도 주거지로서의 역할은 사실은 소화동이 조금 더 낫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얘랑 비교를 하자면 소화동이 나은 거긴 한데 원래는 이제 이쪽 위에가 더 좋은 동이죠. 광명 쪽이. 근데 이 광명역 자체에 순수 주거지로서의 역할은 약간 조금 부족해요. 약간. 많이는 아니고. 실거주 하시면서 뭐, 이 다음에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쯤 뭐 어디로 딴 데로 움직이셔도 괜찮고, 비과세가 안 되니까 어차피 가격이 1억 5천에서 1억 6, 7천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 부분을 좀 다 세금으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등기 치시고 파신다 그러면은 등기 친 날짜로부터 이게 일반
1년 미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2년을 가져가셔야 비과세 요건을 갖추시려면 가져가셔야 비과세를 받아서 1억 5천이든 2억이든 오른 돈에 대해서 그래도 본인이 보유하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거주하시면서 가는 거 뭐 나쁘진 않은데 초등학교쯤 되면은 아이를 이제 좀 딴 데로 같이 가야 되는 거 좀 알고서 이쪽에서 계시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고, 광명역은 지금 뭐 신안산선도 연결되고요. 그리고 월곶 또 이렇게 판교에서 오는 것도 연결되고요. 그리고 KTX도 연결되고요. 하나는 판교로 연결되고, 하나는 여의도로 연결되고, 하나는 서울역으로 연결되고, 광명역이 만약에 갈아타는 부분이 잘 연결이 되고 소통이 잘 되게 된다 그러면 교통의 또 요충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도 교육은 이 동네에서 봤을 때 실거주, 주거지로서의 역할은 소화동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얘 자체적으로 그냥 가격으로 부동산 단순 투자로 생각했을 때는 가격이 빠질 일은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다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선생님 하나 추가적으로 좀 짧게 여쭤봐도 되나요? 그럼 네. 예, 제가 한 2023년도 정도, 한 5년 정도까지 이제 제가 거주하면서 네. 이제 보유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네. 그맘때쯤이 되면, 뭐 선생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거기가 이제 중학교도 이미 지금 건립이 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경기도 판교, 이쪽 서부, 그렇죠. 예, 그쪽도 이제 지금 많이 좀 개발되고 있는,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교 집이 너무 비싸서 여기까지 나와요, 이제. 네, 네. 그래서 테크노밸리가 이제 쪽 이제 시흥 광명 시흥 쪽에서 이제 크게 좀 건립이 되는데, 그쪽도 지금 뭐 일자리도 좀 많아질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맞아요. 2023년이면 이제 교통 측면이라든지 여러 이제 뭐 많이 일자리 좋아지죠.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네, 맞아요. 2023년도 뭐 신안산선이 그쪽에 이제 완공될 연결될 때까지 때, 정도 봐도 2023년도. 그 정도까지 봐도 지금의 가치보다는 좀 훨씬 더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게. 얘만 뜨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가격은 다 올라요. 얘도 분위기 타가지고 같이 점핑한 것도 있어요. 네. 서울시 전체가 다 올랐거든요, 지금. 서울시 전체가. 예. 개포지구 4천만 원 오픈하면서, 그냥 매매가 반포 당연히 5천 찍으면서 강남에 이제 30평대 17억, 18억 하면서 강북에 이제 웬만큼 좋은 아파트 12억대. 그러면서 얘도 이제 매매가가 올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한 것처럼 가격이 빠질 일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교통, 방금 말씀드린 이 교통을 계산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통을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놔두시는 게 낫다. 2023년 신안산선까지 바라보고 여긴 세 개가 연결되잖아요, 그죠? 여의도, 판교, 서울역 이렇게 중심부, 서울 중심부로. 그래서 그때까지는 가셔야 되는데 KTX도 여기서 그냥 맨날 쓰는 건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쓰거든요. 계속 KTX가 계속 여기 쓰는 게 아니라 어떤 KTX는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막 완전하게 KTX 때문에 좋은 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안산선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판교에서 밀려서 그러니까 수요자는 늘 꾸준히 있다. 요 정도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지는 건 사실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실거주를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좀 조사를 해보신 것 같아요. 조사해 보신 대로 2023년까지는 충분히 이 떨어질 염려 없이 상승 여력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좀 기분 좋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자, 네. 이번 이 상담과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조금 더 첨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분은 지역이 굉장히 막 터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더 올라가긴 합니다. 3, 4천, 뭐 5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전체 전반적으로 거기는 주거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약간 미비한 분이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도심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대할 만큼 그렇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떨어질 일은 없는 정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투자처보다는 그래도 이 안전하게 좀 떨어질 염려 없는 이 거주처로 좀 인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투자처라면 그때쯤 매도를 하시고 또 갈아타보는 방법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본인의 고민 좀 해결하고 싶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예, 여기 동작구 사당 3동 이수역 리가 아파트 2015년도에 매입을 했는데요. 네. 그때 뭐 갑자기 매입한 경우가 돼서, 네, 저희는 서초나 강남 쪽으로 매입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라도 좀 그 계획을 여기 전세로 두고 매입을 할지 아니면은 여기 매도를 하고 그쪽으로 갈아타기를 할지 좀 궁금해서요. 아니면은 이거는 85제곱미터 76인데 전용이 이거는 임대 그거는 안 되죠, 사업자가. 네. 자, 그 부분까지 그래서 한번 그럼- 살펴볼게요. 자, 시청자님 우선 동작구 사당 3동에 위치한 이수역 리가 아파트 현재 네, 거주도 네, 네. 하고 계신가요? 네, 거주하고 있어요. 네, 2015년부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원래는 서초나 좀 강남 쪽으로 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네. 좀 전세를 놓고 이동을 하면 좋을지, 만약에 임대 사업자도 가능하다면 그게 좋은 건지, 자, 전문가 네. 의견 좀 들어보죠.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데가 여기 이제 남성역하고 이수역 사이에 있는 현충원 그 뒷길이죠. 이렇게 자리를 네네. 잡고 있고요. 7호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좀 되어 있는 동선상에 있고, 강남에서, 반포나 강남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강남에서 가격이 너무 오바돼서 어디 가냐면 흑석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머무르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남성이나 상도, 장승배기, 신대방 이쪽으로 또 몰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요즘 사이에 가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점핑을 하면서 같이 올라주는 효과가 좀 있었는데 네. 특이한 게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분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조금. 동네에서 자 네. 보시면 이 리가가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런데 사당 우성 3, 4단지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랑 한 4, 5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좀 억울하시죠? 제가 봤을 때 좀 그런 억울해 거는 보여요. 별로 억울함도 별로 못 없으세요? 주변의 시세를 그냥 모르시니까. 워낙 시세를 잘 모르고 또 그 건너편에 로이파크는 또 지금 8억 넘어서 9억 그래서 얘는 8억 5천. 얘는 네. 로이파크는 8억 5천 9억 가고요. 본인 물건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7억 5천 막 이렇게 가고 네. 사당 3단지는 지금 7억대 이렇게 가요. 네, 근데 네. 얘는 지금 뭐 20년 넘은 주택이고 네. 지금 본인 거는 얼마 안 된 주택이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거 예전에 언제 사신 거예요, 리가? 15년도 6억 2천인가 주고 산 거예요. 6억 2천. 이제 남들 네. 같았으면은 지금 이게 8억도 넘어갔죠, 사실은. 네. 요게 본인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본인이 일반 매도 분양 시점. 받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일반 분양자한테 저희가 매수를 한 거죠. 일반 분양자한테 매수를 했다? 네, 15년도에. 그렇군요. 얘가 가격이, 얘가 입주할 때쯤 바로 앞에 있는 애가 네. 지금 걔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브랜드가 삼성이라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얘가 LIG죠? 지금. 네, LIG. 본인께 LIG고 이게 삼성인데,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지어질 때부터 배경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지역 네. 부동산에서 안 읽어주는 거예요. 네네. 지역 부동산에서 여긴 특성이 원래는 신축이 먼저 올라가면서 구축이 그 뒤에 있어야 되는데
네. 얘네들은 재건축이 한참 남았는데도 맞아요. 지역 부동산에서 뭐라 그러냐면 언젠가는 재건축이 됩니다 해서 가격이 높은 네,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얘는 지금 이제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네. LIG 브랜드랑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네, 스타트할 네. 때부터 뭐 지역주택 조합이 해결이 안 됐어서. 제가 그 예, 얘기 예. 지금 안 하려다가 말씀하셔서 제가 하는 건데 네. 제가 이게 지금 해결 지역주택 다 조합이라고 됐거든요. 해서 물건에 이상이 있거나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성공을 건물은 했으면 된 엄청 잘 거예요. 졌더라고요. 네. 읽어줘야 되는데 지역 이제 이쪽 전철역 근처에서는 본인 물건 매도해야 되니까 지역주택 네. 조합이니까 이거 사라고 얘기하고 네, 지금 네. 재건축 물건 많으신 분들 입장에 물건이 리가가 몇 개 없으니까 네. 재건축 물건 많으신 이쪽 중간에 리가하고 이쪽 부동산 사이에서는 여기 네. 재건축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서 뭐라 이렇게 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군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만든 겁니다 지금 상황에.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거는 그거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너무 자체가. 정확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뭐 물증은 없지만 심정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 분위기가. 저희는 이제 이 물건이 특이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상담을 많이 이걸 어떻게 하거든요. 그렇게 잘하세요? 개인 상담이 왔던 물건이에요. 아. 네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그렇구나. 했는데 특성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말도 안 되는 현상이긴 합니다 네, 지금. 네. 너무 근데 얘가 아파트- 언제쯤 그 현상을 탈피를 하냐면 네. 이수역 로이파크. 네. 이수역 로이파크가 2018년도 4월에 지금 입주잖아요. 네. 얘가 입주할 때쯤 같이 약간 동반 상승이 있을 거예요. 아. 요렇게 분위기상. 아. 뭐 그렇게 되는 주변에 거예요? 재건축 이거 한참 멀은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얘가 가격이 더 올라가야지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또 문제는 이쪽 지역을 네.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수요자가 막 밀려와가지고 강남처럼 네, 그렇죠. 수요자는 많은데 주택이 막 없는 이런 상황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밀려서 아까 저 위에 쪽으로 가려다가 못 가서 할 수 없이 네. 방향성을 7호선 쪽으로 이렇게 돌린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수요자가 그렇게 막 몰려와갖고 사는 분위기가 아니고 또 장승배기 쪽이 현재 지금 이제 뭐 큰 게 다시 뭐 그 주변에 뭐 그 강공 뭐 비슷한 게 들어가면서 그쪽으로 또 8억 몇 천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얘가 이수역에서 이제 가장 좋은 건 장제 터널이 뚫리면서 이쪽 주변의 아파트들이 효과를 봤는데 네. 얘가 이제 한마디로 그 짬뽕질 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얘가 들어서면서 여기 이제 리가에 계신 분들이 이 물건을 안 사도 다른 거라도 산다라는 이 이제 우성 아파트 산다는 실입주자들보다는 투자자들인 거예요. 장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본인은 어디 가시더라도 서초동에 아파트 사시는 거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얘 이제 전세 놓고 가야죠. 아. 이수역 리가 로이파크 몇년 자체가 정도요? 오픈할 때 그때 네. 이제 같이 점핑. 그러니까 아. 지역주택 조합이라고 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아, 물론 그래요? 삼성과 죄송합니다 LIG 분들께 네. 삼성이랑 조금 그 브랜드 가치는 있어요. 1억 차이가 그렇겠죠. 나는 거예요. 그럼요. 어쩔 수 예, 없어요 예. 그건. 이 편한 세상하고 개인 브랜드하고 다른 것처럼 그건 뭐 네. 어쩔 수가 없는데 얘는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아, 우리는 팔고 예. 가지 말고 조금 더 가지고 가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사하시더라도 전세 놓고 이렇게. 네. 그럼 몇 년 정도요? 얘가 18년도 4월이니까 네. 어쨌든 일시적 이주택 3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 놓고 3년 안에 매도하는 거죠. 네. 얘가 3년 이제 안에. 입주할 때쯤 같이 바람을 조금 같이 타면 돼요. 주택이 이제 강남이 집이 너무 비싸지면서 이쪽으로 네. 자꾸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로이파크 입주 시점에 너무 매물이 둘 다 많아지면 더 싸지는 게 아닌가 보죠? 매물이 얘가 많으니까. 입주할 때쯤 되면 집값이 더 올라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예, 예. 아파트는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얘 지금 현재 뭐 8억 5천인데 9억 이상 넘어갈 거고 얘도 네, 좀 따라갈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옆에 이 대단지 아파트 신규 입주 시기가 되면 같이 가격이 좀 오른다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이동하시더라도 꼭 전세에 두고 이동하시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상담 가능하고요. 아마 이번 추석 연휴 때 친척분들과 모여서 이런 부동산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또 그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 또 궁금한 점들 많이 생기실 텐데요. 추석 연휴 끝나면 또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동산 세미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하선 대표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여러 가지 정황, 상황, 세금,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 때문에 투자들이 주춤 하고 있고요. 토지 시장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게끔 세금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시장에 사람이 몰리게 되면 토지 시장으로 왔던 사람들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된 가격에다가 지금 현재 정부가 로테이션 될 때, 그때에 누군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매매가가 상당히 높은 가격일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정책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아니라 스프링처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놓는 순간 튀어 올라가겠죠. 토지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미 예상한 거고요. 토지 시장으로 몰렸으면 몰린 거에 대한 수요자가 많아서 점점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된다. 그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재건축 규제 등을 담은 법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올랐습니다.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재건축 규제 등을 담은 법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올랐습니다.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았던 강남 지역의 집값이 강북 인기 주거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월 서울에서 분양되는 물량의 94%가 청약 가점제를 100% 적용받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재건축 규제 등을 담은 법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올랐습니다.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았던 강남 지역의 집값이 강북 인기 주거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월 서울에서 분양되는 물량의 94%가 청약 가점제를 100% 적용받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100%로 상향 조정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내년 가장 유망한 부동산 투자 상품은 토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과 9호 추가 대책 등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토지 시장이 대체 투자 상품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의 60%대에 그쳐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개발 조합원 지위도 이제 양도가 제한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자세하게 대표님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미나 때 예상을 해드렸던 내용인데, 이번에 이제 회의를 거치면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이 바뀌기까지 어떻게 시행되는지 한번 PPT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5년간 재당첨 금지, 이번에 파리 대책 후속 조치로 국회를 지금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이제 얘기했던 건 당첨권, 분양권 하고 나서 또 다른 분양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만 하시지 본인이 조합원이 당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조합원이었는데 계약을 쓰는 순간 그분은 당첨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정비사업 분양했을 때 5년간 재당첨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으로 분양을 받았을 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만 있었지 재개발은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세미나 때 예상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뭐죠? 재건축에 계신 분들이 뭐라 그러죠? 재개발. 나만 죽는 거 못 봐. 재개발도 막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재개발 또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그러니까 이제 법들이 조금 이제 옛날에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막 복잡했는데 자꾸 이렇게 맞춰가고 있어요, 자꾸. 그러면서 이제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까지 이제는 됐다.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잠깐 빠져나가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것은 도시환경정비법을 바꿔야 되는 내용입니다. 발의가 되면은 12월쯤에 시행이 될 예정이겠죠. 그리고 전매 제한 우리 이제 분양 받으면 끝까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 분양권 적용 지역 확대하는 거는 이거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10월 중에 공포돼 갖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10월 중에 공포돼 가지고 자 보시게 되면 지금 투기가열 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일반 분양이나 조합원 분양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 조합원 분양 조합원도 당첨에 해당하는 거예요. 조합원의 분양에 일반 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세대입니다. 세대에 속한 자는 투기가열 지구 내의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등을 5년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전 법이었죠. 원래 이제 이게 발표가 된 겁니다. 세대에 속한 자입니다. 세대에 속한 자. 그리고 조합원 분양도 당첨에 해당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부터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향후 조합원 분양을 받을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갖고 있는 거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거는 괜찮다. 근데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거 그것을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조합원 당첨이 되는 세대에 속한 자는 이제 제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세대와 그리고 조합원 분양분까지 그리고 법 시행 전에 된 건 괜찮지만 시행 이후에 매입하신 것들은 재당첨 기간에 그러니까 앞으로 물건을 살라고 생각했던 분들 분양권이나 조합원 물건 사는 것도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하게 되면 당첨으로 보는 거예요. 관리처분이 났을 때 분양계약서 쓰잖아요. 그죠? 그럼 5년 당첨. 내가 재개발 물건 갖고 있는데 재건축 물건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관리처분 날 것 같은데 다른 거 사서 당첨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조합원 지위 자격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포 즉시. 10월에 법 시행 이후에 정비사업에 청약을 신청하거나 10월에 이제 법이 발표되면서 정비사업에 신청을 하거나 정비 대상인 주택을 구입한 사람 신청한 사람은 조합원 얘기하겠죠. 해서 재당첨 제한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도 제한이 또 됩니다. 이것 또한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도 이제 현재 수도권과 과밀 억제권역 내에 투기가열 지구에 대해서만 재건축 조합원 1주택 공급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투기가열 지구 전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까지 조정 대상 지역까지 이제는 규제가 확대됩니다. 주택을 조합원 한 주택씩만 공급하는 거를 조정 대상 지역까지 이제 확대됐다. 우리 이제 알고 가야 되고요. 투기가열 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존에는 투기가열 지구 내의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만 지위 양도가 제한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도 도시환경 정비 사업까지
재개발 사업을 하거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 곳, 보통 이제 그 장안동이 뭐 굉장히 많아요. 재개발로 하는 곳, 재건축으로 하는 곳,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 곳에 따라서 세금도 다르고 입주권의 사양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지위 양도가 이제 제한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자체가 아예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하고 우리가 실수요자들 보호해주는 거 많죠. 뭐 10년 가져가고 5년 거주하고 뭐 이런 분들 뭐 적당히 이제 앞으로 법이 정리가 될 거예요.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금방 발표가 돼 있죠. 정리해서. 아직 이제 발표는 안 되는데 국무회의 통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해집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접수를 의무화, 전매 제한 금지. 지금 이제 오피스텔도 이제는 청약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전매 제한 및 거주자 우선 분양이 수도권 내 투기가율 지구에서만 됐지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까지 확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법 같은 경우는 지금 하위 법령을 개정을 거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는 막 물건 막 사면 안 돼요. 세대에 들어가야 되죠. 조합원 이제 당첨도 당첨으로 들어가야 되죠. 앞으로 사는 거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네, 그동안 좀 재건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정부의 규제가 이제는 재개발까지 좀 넓게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들이 규제가 되는 사항이 많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를 하시기 전에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또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신 후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도움 저희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언제든지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또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동작구 흑석동의 흑석뉴타운 네. 롯데캐슬 에드폴의 34평형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매도 시점하고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 동작구 이 흑성 뉴타운에 자, 롯데캐슬 에듀폴의 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네. 언제 좀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좀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기 좋은 데에다가 지금 받아 놓으셨는데 지도 네.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이 동네 요즘 굉장히 핫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9호선 라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에 지금 이제 엄청 잘 되고 있는 곳과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중앙대 바로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전철은 빠른 걸음으로 6분, 느린 걸음으로 8분 정도 이렇게 자리를 좀 잡고 있죠. 이것은 전체 지도상으로 좀 들여다봤을 때 네. 여기 강남이죠. 강남에서 쏙 가면 바로 흑석동이에요. 이렇게 흑석동. 그리고 현충원도 있고 주위에 이제 산도 있고 공기도 좀 괜찮은 편이고 한강변을 끼고 있고 지역적인 여건이 상당히 괜찮은 곳 중에 하나고 강남에서 이제 17억, 18억에 있기엔 좀 부담스러운 어른들 입장에서 상당히 가기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네. 지역적 특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분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아파트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너무 키웠네요. 포레죠? 네, 에드폴에. 네, 에드포레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분양받은 당시 얼마였죠? 7억 2천 정도요. 7억 2천. 지금 한 8억 넘죠? 거의 9억 가까이, 로얄이거든요. 로얄층 축하합니다. 아이고. 네, 지금 감사합니다. 자랑하려고 전화하셨죠? 아니요. 자, 앞으로 이제 이 주택이 하나인가요? 네?
이 주택이 하나예요? 아니요. 다른 주택이 있어요? 네. 아, 많아요? 아니면 하나예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요. 사실은 이게 저희 아들이 당첨이 됐고, 아들 아들이. 집이에요. 응, 아들. 그리고 아들은 지금 논현동에, 다세대 사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세대를, 아들 앞으로 다세대가 하나 있어요? 네네. 아, 실거주 하고 있어요. 실거주. 얘는 살 때 어떤 식으로 산 거예요? 분양권 당첨된 거예요? 당첨된 거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등기 치면서 일시적 이주택이라서, 그죠? 네네. 얘 네네. 다세대는 3년 안에 매도하면 되겠죠? 얘는. 네네. 얘 매도를 해야 얘 비과세 받는 거. 비과세 받는 게 더 중요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네네. 우리 뭐 부동산 네. 투자하려고 돈 벌려고도 하는 것도 있고, 뭐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우선 어쨌든 네. 쉽게 말하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금을 다 뺏기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과감하게 3년 안에 이제 네. 다세대는 매도해서 얘를 비과세 받는 방향으로 이제 네, 가주셔야 되고 2년 거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받으신 거라서.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등기치고 2년을 보유하셔야 돼요. 네. 지금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얘 입주할 때가 지금 이제 2018년도 11월? 몇 네네. 년도? 맞죠? 그러면 네. 20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가져가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비과세 여건이 되니까. 2년 보유 요건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지주고 볶고 할 게 없어요. 지금 앞에 지금 리버하임이 한강이 보이는 게 12억까지 가거든요. 지금? 네. 이제 우리 상상도 못했던 가격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강남이 이제 17억, 18억이니까 강북은 이제 11억, 12억 이러는 거예요. 매매가 네. 전체적으로 다 점핑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더 오바되면 좀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얘는 아직 뭐 8, 9억대. 왜냐하면 한강변 보이는 전철역 가까운 데에 비하면은 공기가 좋긴 하지만 약간 멀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네. 중앙대가 있어서 수요자는 늘 많다. 그래서 가격이 빠질 일은 없고 등기치고 네. 어차피 2년 가져가셔야 되니까 지금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주택은 팔 거냐 살 거냐 이런 거 6개월 단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부동산은. 네. 그러니까 네. 일단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11월 달까지는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겠죠. 11월 넘어서 네. 매도하셔야 되니까. 축하드립니다. 좋은 주택이에요. 빠질 일 없어요, 가격.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기분 좋은 상담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우선 이 많이 가격이 상승한 만큼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분양받은 이 주택에서 2년 거주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 부분 조금 더 추가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고 보유만 하시면 돼요. 예전에 2년 동안 보유만 하시면 된다는 옛날에 거, 거주 사신 요건이 거라서. 아니고 네. 네, 보유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보유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함께해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이렇게 고민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예, 전 강동구 명일동에 네. 3위거리 아파트를 한 30평대를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좀 더 있다 해야 되는지,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네. 그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3위 그린 아파트 지금 매수 고민하고 계시는데 자, 투자 목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뭐 실수 겸 그래도 조금 네, 실제 거주도 하면서 투자 목적까지 네네.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네네. 그렇다면 향후 전망 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300거리를 이렇게 늦게 쳐다보셨어요. 일찍 들어가시지. 네, 글쎄 말이에요. 실수요로 큰 주택을 꼭 들어가셔야 되나 봐요. 그죠? 뭐 30평이니까 뭐 큰 주택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그냥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네. 지금 이제 그 300거리 1차나 2차나 지금 예. 용적률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지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1차는 지금 짓고 있고 2차는 예전에 180%의 용적률을 찾아먹었고 2차는 지금 이제 170%
더 좋아요, 위치는, 상황은. 근데 지금 본인이 보유하고 살라 그러시는 거죠, 새로? 예, 살려고 그래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뭐 7억 2, 3천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축에 속한다. 왜냐면 네. 지금 이 명일 1차도 아시겠지만 분담금을 많이 내고 하신 거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얘도 이제 옛날 시절에 분담금을 많이 냈지만 시장 분위기상 가격이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가 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예, 이득이 예. 지금 됐는데 얘는 이제 그거를 다 반영해서 이미 7억 2천까지 올랐고 플러스 분담금이 2억 정도 이상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지금 300그리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 필요가 없고 가져가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새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시간은 뭐 좋아지겠죠. 좋아지겠는데 어쨌든 용적률도 낮고 괜찮긴 하지만 본인이 권리가액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 이제 7억에다가 분담금을 더 또 내야 되는 거를 좀 유념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그냥 난 깔고 앉아 있는데 지금 당장 손해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분양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에 분양받은 정도? 이 정도는 네.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지금 신축 시세랑 비슷하게 가는 정도?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점핑하고 있어서 10년, 20년 지나면이야 뭐 가격이 더 많이 치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네네. 뭐 지금 당장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그러신다 그러면 사실은 이 근처에 뭐 4, 5억짜리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명일 현대 아파트도 지금 5억 되면 사거든요. 실거주 아, 하면서.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여기 투자하는 금액 2억은 다른 데다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시던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아유 나는 그냥 복잡해 실거주택 하나 깔고 앉아가지고 나중에 네. 가서 손해만 안 보면 되고 시간이 흘러서 10년 지나면 가격 오르면 돼 라고 하면 들어가셔도 돼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아, 근데 그 주위에 뭐 다른 거 그래도 좀 저는 구입을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그랬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네. 우선 이 3위 그린 아파트보다 또 주변에 투자할 만한 곳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현장 가셔서 좀 발품 팔아보시고 또 궁금한 아파트 생기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온 내용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번호 8761번 쓰시는 시청자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극동 2차 아파트 31평형을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한데요. 라는 문자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광장동의 극동 2차 아파트 31평형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향후 전망 어떤지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이 지금 이제 재건축 바람이 불었던 터라 가격이 막 쭉쭉 올라가고 하는데 지역 특성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2차 물어보신 거죠? 네, 1차인가요? 2차인가요? 2차입니다. 네, 2차요. 자,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19년도부터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한번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교육 좀 하신다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알고 있는 주택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시면 네, 여기 1차, 2차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여기 광나루역이고요. 교육이 상당히 잠실보다도 뛰어나다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교육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광남, 광부, 양진, 광장 이런 것들이요 교육열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 금전적으로 조금 반포 가기에는 조금 그렇다, 음마 가기에는 좀 그렇다 하는 분들이 오기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교육률이 상당히 높고, 이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라고 해봤자 힐스테이트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학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구축 아파트를 사시고, 여기에 전세를 들어가요. 힐스테이트를. 살기가 좀 그러니까, 오래돼서.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이 광장 힐스테이트 사기엔 좀 가격이 부족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교육열이 상당히 좋은 곳이고 인기가 많은 곳이라 재건축이 또 되고 그러면 길 건너 천호대교 쪽이면은 또 여기 또 이제 어쨌든 위치가 상당히 좋은 곳인데 여기가 재건축이 되게 되면 지금 상당히 가치 상승이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분이 되게 작아요. 지분이 지금 현재 지분이 좀 안타까워요. 지분이 좀 작은 편이고 지분이 작은 거에 비해 그냥 아파트로서는 괜찮아요. 8억대 주고서 교육열 엄청나니까 가격 빠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1차만 했을 때 분담금이 워낙 많이 나오고 지금 이제 이쪽에 갖고 있는 아파트는 2차대가 2019년도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2차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네. 갖고 계신 분은 2차 때 스타트 될 때까지는 팔면 안 되죠. 얘가 스타트가 돼야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더 왕 뜰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은 팔면 안 되고 대신에 사는 사람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 갖고 계셨으니까 2차 2019년도 이제 통합건축을 해야지 수익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때까지는 매도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2019년까지 우선 매도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움 드렸고요. 저희 상담 전화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무료 세미나 안내도 이 번호 통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자, 민족 대명절 이제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온하고 또 풍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